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습니다. 임진왜란이 마무리되기 전에 죽어요. 56에 낳은 5살짜리 도요토미 히데요리. 정말 이뻐라고 했다고 하지요. 근데 자기도 곧 이제 얼마 안 살 것인지 예측이 되니까 측근들 다 부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때 얘기했다고 하죠. 다른 건 몰라도 내 5살짜리 아들 히데요리만큼은 꼭 지켜주길 바란다. 제발 사인하란 말이야. 지켜준다고. 그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는 가운데 지금 고 측근들과 밑에 가신이라고 하면 정말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이죠. 가운데 누가 한 명이 보여요. 약간 퉁퉁하고 살도 있고 덩치가 좀 있어 보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었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승자,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하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최종 승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거기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다이묘들 가운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거의 뭐 오다 노부나가급으로 위협적이었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 썼어요.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척, 파워가 있지만 파워가 없는 척, 굽신굽신. 전 실력 없어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아무리 숨겨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보이겠죠. 쟤 아무리 봐도 포텐셜 야망이 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허허 벌판에 가서 너 원래 있던 네 영지 말고 네 지역 말고 저기 허허 벌판 보이지? 거기 가서 네가 개간하고 네가 집 짓고 네가 농사하고 네가 논밭 다시 만든 다음에 네가 거기서 살아. 저기요? 저 허허벌판에 저보고 가라고? 요? 저 반말 안 했습니다. 네가 저기 가가지고 어차피 노는 땅 있으면 뭐해. 저 땅 너한테 주는 거라니까. 가서 네가 개간하고 저 허허벌판 나중에 땅값 굉장히 많이 오른다 저기. 보내요. 보낸 곳이 지금의 도쿄, 당시 에도였어요. 도쿄가 원래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지금 요때만 하더라도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거기다 보낸 거예요. 너 가서 허허벌판 네가 개발해서 거기서 땅 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에도를 허허벌판에서 지금 곡괭이질하고 삽질한다고 해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모든 대부분의 다이묘들은요. 전국시대 때 치고받고 싸웠던 다이묘들은 다 한 번씩은 임진왜란에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조선에 안 와요. 참전 안 했어요. 왜? 허허벌판 지금 삽질하고 있는다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큰 플러스 요인이 된 겁니다. 다른 물론 임진왜란에 참전해가지고 이득을 본 다이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죽고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 다 죽고 막 손해가 더 많았겠지요.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의 근처도 안 갔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피해도 안 받고 더 세를 더 키운 거예요. 어쨌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금 그 당시에는 허허 벌판이었던 에도 벌판에 가가지고 개간을 한 덕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가세요 여러분들 가시는 도쿄가 이때 탄생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허허벌판을 담당하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보이는 거예요. 너 도쿠가와 너도 내 아들 지켜줄 거야? 하이 당연한 말씀 됐어. 와다시도 사인 한다 됐어. 해서 다 동의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죽어요. 이때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모든 다이묘 전직 다이묘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다이묘 전직 다이묘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거든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냥 무력으로 다 밟아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안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 퀴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식 타이틀은 뭐였습니까? 그 명함 딱 내밀 때 뭐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적혀 있었겠죠. 3초. 뚜뚜뚜뚜뚜뚜 삐. 공식적인 타이틀은 관백이었지 않습니까? 그 덴노 옆에서 정치적으로 어드바이즈 조언해주는 그런 원로 관백. 말이 원로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그 관백 자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그냥 무력으로 장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냥 에라이 뭐 야 무슨 절차하고 명분이 뭐 필요했어 그냥 저 자리 낼 거야 하면 오래 못 가요. 모든 게 다 명분이 필요해요. 심지어 그 우리 12.12 군사 반란 12.12 구테타라기보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이라고요. 신군부 당시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도 솔직히 막말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국방부 장관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왜? 국방부 장관 도장 찍어야 되니까 서류에 명분.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요. 자기한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칼을 숨기고 기다립니다. 자, 이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두 파로 갈려요. 두 파가 뭐냐면 첫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을 지키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린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우리가 지켜주자 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 파의 대장은 이시다 미스 나리 였어요. 나리 아직도 시집 못 갔습니까요? 미세스가 아니라 미스 나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좋죠 뭐. 요 파가 있었고 다른 한 파는 누구냐면 나다 그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노 세상은 끝났다 됐어.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자. 어떻게 한 집안이 계속 권력을 잡냐 됐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안은 끝났다. 새로운 정권을 만들자란 파가 있었어요. 요 파의 두목은 아직까지는 등장 안 해요. 여러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가토 기요마사가 세상을 뒤집어 엎자 파에 들어가 있어요. 에? 가토 기요마사? 혹시 그 임진왜란에 나오는 그 가토 기요마사 아닙니까? 가등청정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맞아요. 함경도 지역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선조의 그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 아들들 순화군과 임해군을 인질로 잡았던 임진왜란 때 일본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 전쟁 끝난 다음에는 이게 참 세상에 영원한 그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만 하더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가지고 관백, 내가 관백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직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냐? 세상의 주인이 뭐 한 사람뿐이냐? 바로 배신 때려버려요. 가토 기요마사. 두 파로 나뉩니다. 누가 빠졌어요? 그렇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요 두 파 갈려가지고 싸우는데 어느 편도 안 듭니다. 중립을 지켜요. 뉴트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자동차에 N 있잖아요. 기아. D는 드라이브. P는 파킹. 다 알고 계시는데 N을 내추럴로 알고 계시거든요. 여기 너무 자연스러워져. 아니에요. 뉴트럴이에요. 스펠링은 직접 찾아보세요. 내추럴이라뇨. 정말 자동차는 자연스럽게 나야 돼. 아니라니까 뉴트럴이 중립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화내면 안 돼. 워워워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중립을 지킵니다. 심지어 도요토미가
가문과 사돈까지 맺어요. 자기 자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자녀와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도 싸워라. 나는 모르겠고 난 이 난장판에서 빠지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쵸? 뭐 너도 싸우세요. 난 됐고 어쨌든 간에 지금 최고의 집안은 뭐 도요토미 집안이니까 난 사돈할래. 나 할래. 야 결혼해. 이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세상을 뒤집어 엎자 가토 기요마사 등등등이 먼저 미스 나리 측을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미스 나리가 당황해서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찾아가요. 버선발로. 왜냐면 어찌됐거나 당시에 가장 파워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금 가토 기요마사가 와다시를 공격하는 데스까? 혼돈이 도와 구다사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이놈 빠바로! 야, 니놈 이시다 미스나린 고노야로! 알았다가 오히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등에 업고 지금 세상을 차지하려고 권력욕을 보이자! 네가 나쁜 놈이야. 가토 기요마사가 나쁜 놈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어린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등에 업고 네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해, 이 나쁜 놈! 여기에 이시다 미스나리가 현타가 옵니다. 와, 근데 사람 잘못 봤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놈이었어. 야, 네 놈이 나쁜 놈이네. 야, 이제서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색을 읽은 거예요. 일타쌍피, 양쪽 다 없애버리겠다 한꺼번에. 이시다 미스나리, 진짜 은큼한 놈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라고 이제서야 깨달아요. 자, 이제 크게 두 파로 진짜 나뉘어져요. 이시다 미스나리는 모여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님을 모셨던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떠받드는 사람들 다 모여라! 우리 저 나쁜 놈, 저 은큼한 나쁜 놈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응징하자! 라는 한 파가 생깁니다. 이쪽이 서쪽 지방을 에서 주요로 모였다고 해가지고 서군이 돼요.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또 싸울 겁니다. 이 서군,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집안을 지키자 서군이에요. 주요 인물이 누구였냐?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시다 미스나리, 뭐 지금까지 등장을 했던,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 혹시 임진왜란에 등장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1592년에 조선 부산포, 부산에요. 처음으로 상륙했던, 처음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군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 맞아요. 동래성 가서 동래성을 지키던 그 송상헌 선생께 정명가도 우리 명나라 치러 갈 테니까 길 비켜달라. 안 그러면 다 박살낸다. 라고 필담을 했던 그 고니시 유키나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구나. 이건 세계사죠 참. 한국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 편이요.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서군 쪽에 씁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 만들자라는 또 한파는 동군이 돼요. 참 세상이 그 아이러니한 게, 지금 동군 쪽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포함되어 있고 서군 쪽에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둘은요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도 완전 앙숙이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는 어차피 한 깃발 안에서 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진짜 라이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라이벌이었냐면 남대문으로 먼저 들어가야지 이 승리한다고 보고 서로 누가 먼저 남대문으로 먼저 들어가나 레이스를 했어요. 결국엔 고니시 유키나가가 먼저 남대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가토 기요마사는 동대문으로 들어가고.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은요. 모든 전쟁은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내 말 와다시노 말 잘 들으라 데스. 우리는 곧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의 명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을 박살내려는 것이 아니다. 예요. 그럼 뭐냐? 기회주의자 이시다 미스나리를 토벌하는 것이 목표다. 예요. 와우. 그럴듯하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동군 서군에서요. 임진왜란의 라이벌 선봉장 2명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각자 이제 다른 진영에 소속이 된 거예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키자 서군, 가토 기요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난다고 그래요. 새로운 세상 만들자 동군, 최후의 대결을 둘이 펼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냐면요. 임진왜란 당시에도요. 조선 선조와 이순신 장군도 알 정도였어요. 두 사람이 진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걸요. 이순신 장군도 알고 선조가 알 정도로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 이제 마지막으로 너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거가 벌어진 건 어떻습니까? 드디어 서기 1600년 1600년 일본 단일 전투로는 일본 최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동군 대 서군, 서군 대 동군. 어디서 벌어지냐? 새끼, 여기까지 들으면 욕이고, 새끼 가하라 전투이에요. 일본은 치고받고 전쟁의 나라죠. 일본 전쟁의 나라지만 단일 전투, 단 하나의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동군과 서군, 그다음 서군과 동군. 왜냐하면 이 전투, 또 일본이 반으로 나눠진 거예요. 이 전투 결과에 따라서 이긴 쪽은 앞으로 270년 동안 일본을 통치할 거고, 이른바 에도 막부로, 이긴 쪽은 일본을 통치할 거고, 진 쪽은 싹 다 멸족당할 거니까. 새끼가 하라. 왜 이름이 욕이에요? 전투가? 욕이 아니라 지금 나고야 위쪽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새끼가하라라는 동네에서 치러진 전투라고 해서 새끼가하라 전투인데, 자, 이 전투 양상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결과는 동군의 승리였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 진 쪽은 이시다 미스나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서군이겠죠. 진 쪽은 어떻게 된다? 다 죽어야 돼요. 일단 지도부급은 다 죽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 참형이에요. 고니시 유키나가 일단 할복을 하라고 해요. 거부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왜? 아이러니컬하게 고니시 유키나가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제가 일본 편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당시 큐슈, 지금 뭐 후쿠오카, 나가사키 이쪽에 있던 일본 영주들은 많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 상태였거든요. 고니시 유키나가도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카톨릭 믿으면 자살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난 스스로 할복 못한다. 너희들이 내 목을 쳐라 해서 참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요거요, 지금 제가 일본사를 통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시간 되시면은 대망이란 소설이 있거든요. 꽤 길긴 길어요. 저희 집에 있는 대망 소설만 하더라도 총 20권이에요. 20권. 소설 하나가. 요즘 뭐 100페이지짜리 에세이도 안 읽는데 무슨 20권짜리 대하 소설을 읽습니까? 재밌어요.
나는 그 소설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화로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오다 노부나가가 등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승리한 다음에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 승자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대하 소설로 쓴 거거든요. 소설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본인 만화가가 그린 만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만화로 지금 서점에서 팔고 있거든요. 사서 보십시오. 진짜 그거 한번 잡으면은 잠 못 잡니다. 다음 편 궁금해가지고. 하여간 그 대망 소설과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만화 내용은 똑같아요, 두 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만화를 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특히 마지막이 세키가하라 전투 같은 경우에 동군과 서군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세키가하라 벌판에서 농민들이 이 전투를 언덕에 올라가서 벤또,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올라가서 서로 응원을 합니다. 동군 이겨라, 서군 이겨라, 우샤 우샤 우샤샤 라고. 우리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천하를 지금 쥐락펴락하는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농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구경을 해? 가능해요. 왜? 이미 이때 일본은 병농 분리 문화가 자리를 잡았어요. 병농, 그러니까 병사와 농민은 서로 다른 존재예요. 농민은 전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투는 누구만 한다? 무사, 사무라이만 하는 것이 전투기 때문에 농민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쳤던 이 시대 최종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자가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참 뭐라고 할까, 명분 차리는 데는 잔머리는 최고였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아들내미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들내미는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이렇게 선언해요. 전쟁 끝나자마자. 아유, 이 얘기는 내일 할게요.